그리고 독립운동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도 독립운동의 사적지가 여럿 남아 있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 1912년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메갈핀 호텔은 국제회의를 통해 약소민족이 의견을 제시하고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소약소국 동맹회의 개최 장소로 당시 한인들의 이런 활동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3.1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2년 뒤 메갈핀 호텔 인근에 자리한 더 타운홀에서는 3.1운동을 재현하는 한인연합대회가 열리고 타운홀에서 독립염원을 외친 한인들은 뉴욕 한인교회를 설립합니다. 저희 뉴욕 한인교회는 1921년 4월 18일 날 창립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919년도에 3.1절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 미주에서는 맨하탄 타운홀에 참석한 한인은 60명. 그런데 미국인들이 1,000명. 그래 1,000명 이상. 그러니까 1,300여 명이 3.1절 2주년 그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결과로 4월 18일 날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이제 독립운동의 그 사상을 이어받자. 그리고 어떤 민족의 하나의 그 구심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출발하자. 뉴욕 인근에 살던 한인들은 뉴욕 한인교회에 독립자금을 전달했고 안창호 선생이 세운 공립협회가 국민회로 발전하면서 해외 각지에서 동포들의 독립자금이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국민회는요, 1902년도에 3년도에 공립협회라고 하는 게 도산 안창호 선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공립협회가 발전해서 국민회가 생겼는데 이 국민회가 어디까지 조직이 됐냐 하면은 상해, 중국은 물론 우라지보스톡 거기까지 연해주까지 국민회 조직, 유럽의 국민회 조직, 미국 전역의 국민회 조직, 멕시코 그리고 큐바까지 국민회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국민회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쫙 막아주고 상해 임시정부에 갔는데 10년 동안 모은 돈이 25만 불. 그 생각해 보세요. 1920년도에 말이야 25만 불의 자금이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때 무슨 우리나라 동포들 중에 기업가가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순전히 노동자들이죠. 예. 그렇게 나라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1927년 현재의 자리로 옮긴 뉴욕 한인교회는 독립운동을 구상했던 장소로 해방 전후에는 각종 단체의 집회 장소나 임시 거소로 활용됐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최근에도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일 애국지사들이 잠든 퀸즈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역 일대를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성역화하는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귀환 지사가 묻혀있고 그의 묘소를 발견한 것도 뉴욕 한인교회 장철우 목사였습니다. 내가 11년 전에 아이들이 뭐 우리 청년들이 부모 성묘도 못하고 자꾸 고향을 그리워하길래 내가 한번 모아놓고 너희들 말이야 우리 친부모는 성묘 못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교인들 선배들 애국자들 이름 모르게 자식도 없이 많이 묻혀있다. 우리가 그분들을 성묘를 하면 어떻겠냐. 묘지 그 대장을 조사해 보니까 아유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막 나와. 그러니까 1920년도서부터 40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찾는 일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견한 곳에 많은 조선인들이 그리고 황귀환, 염세호 애국지사의 유해가 묻혀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빈터가 아닙니다. 이건
여기는 무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다 이제 모시는데 이게 빈토처럼 보이죠. 천만에 비석 없이 묻혀 있는 분들, 흙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공터가 된 거예요. 뉴욕 한인교회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곳의 애국지사 묘지는 여전히 흙더미 속에 묻혀 세상 밖을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인 민족운동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뉴욕 한인교회. 이곳에서는 청산리 전투의 마지막 생존자 이우석 선생의 후손 이춘덕 여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야 그게 군사학교가 그거 뭐죠? 응? 신흥무관학교. 거기를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그게 그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대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김자진 장군도 만났고 거기서 다 만났대요. 김좌진 장군을 만난 계기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게 된 이우석 선생은 큰 승리를 거두며 광복이 되는 날까지 항일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때 말도 못하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밥도 다 얻으러 댕기고 그랬어요. 처음에 미남으로 넘어왔더니 그 오광선 씨라고 그 장군이었는데 아버지하고 둘도 없는 친구라 그분이 그 적산가옥 하나를 맡아놨어. 그래서 거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다 쫓겨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친일파들이 그거 빼서 다 내쫓고 자기네가 가진 거래. 그래서 그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저기 미아리 고개 그때는 미아리 그 산이 있었거든. 거기 굴이 있었어요. 굴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거기 가서 조금 있고 고생 말도 못하죠. 아버지가 엿장수도 했지 뭐 안 한 거 없이 다 했어요.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던 막막했던 삶. 결국 이춘덕 여사의 어머님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식민지 잔재의 흔적과 제도적 허점은 이우석 선생과 가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사후퇴 되기 전에 엄마가 다 그냥 영양실조로 다 죽게 됐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우리 옆집에서 떡 장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인절미를 외상으로 얻어서 잡섰대. 그랬는데 그게 취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재혼을 해서 6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어. 마나님이 40대니까. 그래가지고 걔가 지금 보온 저거를 받는 거예요. 아니요, 재혼해서 난 아버지 아들. 보훈처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내가 한번 가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먼저고 저걸 받으려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날 보고 받으래. 세상에. 그리고 이우석 선생은 행상과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신림동 철거민촌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현충원은 우리나라 국립묘지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우리가 만난 독립운동가들은 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것일까? 올해로 92세,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정환진 선생은 생존하는 몇 안 되는 독립유공자 중 한 분으로 16세의 나이에 항일투쟁결사체 태극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전국의 학교와 지역별 조직을 완성한 뒤 항일투쟁을 이어가려던 태극단에서 정환진 선생은 대구 신사폭파 계획을 세웠지만 배반자의 밀고로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라 잃은 슬픔에 울분하던 16세의 소녀는 이제 92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가고 싶지 않다며 강한 불신을 호소합니다.
현충원에 가고 싶지 않다 하면 그거는 내 생각 그대로 정말 오해받으시는데 현충원에 왜 가고 싶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충원 나름이잖아요. 본래는 세울 때는 더구나 나라에서 세운 현충원에 간판을 걸어놓고 외놈 밑에서 충성한 놈들이 무슨 놈의 현충원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도 묻히고 북과 다른 유공에도 많이 묻히는데 현충원의 현실은 임시정부 요인이던 조경환 선생의 유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라면 국가유공자만 모셨을 거란 지극히 당연한 전제를 확인하기 위해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현충원은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는 모습의 장군 대자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고 조용한 곳에 박정희, 유경수의 묘소가, 그 아래로 이승만 묘소를 비롯한 국가 원수묘역, 장군 이삼묘역과 애국지사 묘역, 임정요인 묘역, 그 아래로 사병들 묘역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정희 묘를 중심으로 애국지사와 임정요인들이 도열해 있는 형국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1955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게 조성이 됐는데요. 그때 국군묘지로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선 이제 독립유공자묘역은 1965년부터 이제 조성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일제시대 때 이 일본군 장교였던 사람들이 이 해방 이후에 한국군의 장군이 되면서 이곳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65년부터 뒤늦게 여기 애국지사묘역이 만들어졌지만 이 애국지사묘역도 독립유공자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친일파들이 심사하면서 이 가짜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곳에 묻혀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현충원의 친일파 무덤은 장군묘역에 상당수 묻혀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친일 행적을 보였던 이들이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장군묘역에는 상당히 좀 친일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울과 대전 이렇게 현충원 전체를 합치면 그 63명 친일 인명사전에 그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서 63명이 이제 여기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 국가기관으로 활동을 한 것이죠. 그 결과로 1,005명이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 11명이 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이제 지금도 있는 것이죠. 현충원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의 묘역도 있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함께 졸업하고 독립운동을 이어갔던 지청천 장군과 친일 행적을 이어갔던 이응준의 묘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청천 장군은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이응준은 지청천 장군보다 높은 자리인 장군 묘역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장군 이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이응준, 그리고 이곳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이제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 있는 이제 지청천 장군, 이런 부분이 마치 이응준 그 장군 묘역에 있는 이응준 장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친일 행위를 한 그 일본군 장교였는데 그 사람이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 이런 형국이어서 이게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게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현충원의 근본적 문제는 독립운동가 묘역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묘지가 이제 형성되는 게 국군묘지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전쟁 과정에서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 근데 지금 그 과정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주로 먼저 이곳을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특히 이제 군사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고, 그 뒤로 이제 더군다나
이 쿠데타 정권이 상당히 장기간 이렇게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군 1묘역이 이 공간에서 제일 좋은 곳, 경치도 제일 좋은 곳 이렇게 조성이 된 거고 그 뒤로 이제 장군 2묘역, 3묘역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런 다음에 1965년도부터 이제 애국지사 묘역, 독립운동가 묘역이 이곳에 들어오다 보니까 먼저 장군 묘역을 중심으로 틀이 잡힌 속에서 이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립묘지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우리는 그 물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포토맥 남서쪽으로 자리한 알링턴 묘지는 미국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안장자 생전 신분에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평범하고 소박한 묘를 조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계급이나 신분에 따른 규정이 아닌 모든 안장자의 희생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 알링턴 묘지가 오늘날의 위상을 얻게 된 것도 상하 관계보다 평등의 관계를 중시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As you can see, we have many different types of headstones in Arlington. Behind me, these are all government regulation. The government will give you this headstone. If they are getting a private headstone, it needs to be pre-approved. So you couldn't have, if you've ever been up to the West Point Cemetery, there are some very, very large monuments. Just like there are here in Section 1, the Fine Arts Commission put some limits as to what the size of the headstone could be for spatial reasons. But what goes on is basically it has to be pre-approved and the marker has to be pre-approved if it's private. 알링턴의 또 다른 특징은 유가족이 아닌 일반인 방문객 수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We get over 4 million a year. Yes, and our visitors include people attending services, families, but also lots of tourists internationally. Arlington is always open to the public. We're open every day of the year, although we don't conduct services every day. So when people come from out of town, they often come to pay their respects, see the changing of the guard, walk amongst the grounds, and see some of the famous people who are interred here. 알링턴 묘지에 묻히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마련한 엄격한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인지 국가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안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In order to be buried at Arlington, you need 20 years service, of which 1 day must be active duty, and you must be eligible for retirement. Your family can contact the cemetery, and then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records which will demonstrate your eligibility. So some families plan to be buried here years out. Others decide wait until after somebody is deceased.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모신 국립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만 모셔진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지난해 5월 국립묘지로 성역화되었습니다. 저희 국립신암선열공원은 2018년 5월 1일자로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구시에서 관리해왔으나 현재는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전담관리부처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은 대구 지역의 광복회원 등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5일 대구 지역 국회의원 28명이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공동 발의하였고 같은 해 9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자로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6개월 후인 2018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어 국립묘지로 승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 광복회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모든 면에서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묘지로 지정된 경우에 여기 안장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묘역 벌초라든지 묘역 관리, 잔디 관리, 모든 관리, 시설물 이제 상석이나 비석 관리 등 모든 시설물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각종 행사나 이런 때 그 참배객들이 와서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애국 선열들의 그런 독립 정신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묘역 관리에 있어 개인이 후손들이 할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독립운동가 묘역이 국립묘지로 성역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묘지 자체도 사실 손자나 그 증손자까지 이제 내려가면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무덤을 누가 그렇게 잘 보존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거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되게 되는 거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많지만 최근에는 희망적인 변화들도 눈에 띕니다. 독립운동가 묘역 관리와 예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현재 서울시와 보훈처, 그다음에 문화재청, 그다음에 용산구 4개 기관이 MOU를 체결을 해서 이 지역을 효창 독립 100주년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창공원은 여전히 여러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원과 축구장을 하나로 아우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유족, 그다음에 보훈단체, 그다음에 축구, 체육계, 주민,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들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조율을 위해서 포럼과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러 왔던 사람들, 그리고 공원을 찾던 사람들이 쉽게 역사, 문화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동우 씨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과 그들의 후손들을 사진에 담아 전시와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게 됐는데 인도 델리에 있는 그 레드포트라는 성이 우리 임시정부의 인면정부공작 때라는 9명의 그 군인들이 파견을 가서 영국군들과 함께 합동으로 훈련받고 작전하던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찬란한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있었는데 왜 난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 현장에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역사, 그 물음으로 시작된 작업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김동우 씨는 지금도 독립운동의 흔적을 기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했던 분들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이념과 사상에 관계없이 다 포용적으로 우리가 통일사회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일제시대 때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됐던 그런 아주 활발했던 독립운동이 이제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어요. 해방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 유언들이 대부분 뭐냐면 내가 죽으면 그 땅에서 중국이든 현장에서 잠깐 임시로 매장해 놨다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독립된 땅에 나를 다시 이장하라.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거나 잊혀지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그들의 희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가 필요한 시점. 이제 우리가 그들의 지난 시간 물음에 진심 어린 답을 전할 차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
6333-1000번